언론과 국민의힘은 사실 11월 위기설을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한동훈도 김건희 씨 문제를 이재명의 재판 뭐 선고 이전에 뭔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 주변에 제가 취재를 해보면 11월 위기설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구상을 좀 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지금 집권 플랜 본부 이거 이제 발족한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첫 회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 이제 본부장을 맡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끌어 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비위들, 뭐 국정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차기 지도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안과 능력,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전략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의 분석도 지금 11월 위기설을 집권 플랜 본부로 돌파하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는데 꼭 틀린 분석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이재명 대표야말로 지금 이제 광폭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여준 전 장관, 이분이 이게 환경부 장관, 이게 굉장히 보수성애이고 특히 작년에 언론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윤여준 씨는 이재명 오래 못 넘길 거다 이렇게까지 발언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여준 전 장관의 예측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총선 대승 수준이 아니고 거의 역사적 수준으로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김종인도 그렇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박상돈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번에 윤여준 전 장관까지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만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실제로 30일 날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집권 플랜 본부 플러스 중도층 아우르기 굉장히 하여튼 자신감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금투세 문제가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민감한 문제죠. 당내에서 사실 반대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과 당원들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른데 금투세 뭐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중진급 의원들은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거 금투세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해요, 사실 실제로. 사실 민주당의 지금까지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이 금투세는 사실은 뭐 초거액 저 주식 부자들만 내는 이 세금 아닌가요? 네. 이걸 마치 이제 일반 작은 개미 투자자들까지도 다 적용되는 이 세금인 것처럼 이렇게 좀 공포감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뭐든지 세금 낸다는 걸 좋아할 사람들은 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 한 서너 명 정확하게 그죠 3명 정도에게 물어봤는데 그분들 모두 의견이 똑같아요. 아마도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결정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설명하고 유예를 넘어서 폐지까지.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으로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지금 집권 플랜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로 해석이 좀 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냥 일단 이재명 대표 집권이 중요하니까 집권하고 난 뒤에 금투세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략적으로 뭐 정무적 판단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물론 이제 민주당원들의 또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죠. 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소 좀 중도로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까지도 좀 감수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좀 보이는데요. 자, 이런 여러 당내 논란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 주변 정치인들의 솔직한 속내를 다각도로 취재해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상 이분들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즉 지금 국정 주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뭐 한동훈 대표는 뭐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고 이미 윤석열 정권조차도 어떻게 지금 뭐 상대할 정도로 좀 국정 운영의 어떤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런 여유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11월 달에 있는 선거법이나 이제 위준교사 선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네. 그것도 역시 좀 물어봅니다. 혹시 걱정하는 건 좀 없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사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좀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애정을 갖고 좀 지켜보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관리라기보단. 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 한 건의 사법적 판단에서도 유죄 나올 가능성 없다. 네. 단언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제가 뭐 기자로서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어떤 그릇된 판단으로 일부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오히려 민심을 더 얻어서 국정 운영에 어떤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여준 등 이 보수 인사를 잇따라 만나는 것들 역시 집권 준비의 과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집권을 준비하면 그건 너무 어색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준비하는 거는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국민 눈에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게 네. 보이고 그래야만 한다. 네. 한동훈 냈습니다. 대표는 뭔가가 급해 보이고 뭔가 떼쓰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이지를 못하고 네. 그게 가장 큰 한계인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좀 이제 사이다 같은 이제 모습으로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여의도에서도 이제 주목을 했던 정치인인데 최근은 이제 사이다보다는 확실히 이제 안정감 있는 준비된 지도자라고서 네. 이제 이미지를 좀 굳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집권 플랜의 사실상 가장 큰 책사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네, 저희가 짧게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속내와 관련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국 주도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에 대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주변 계신 분들께 이런저런 좀 말씀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의원님이 좀 보시기에 좀 어떠실까 싶어갖고 여쭤볼게요. 네. 예.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법리적으로 유죄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죠. 네. 지금 워낙 정권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저희가 제1야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집권 플랜 본부를 완성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공격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집권 준비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최대한의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절박한 책임감이죠. 네. 네. 노련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오만함으로 또 비춰질 그렇죠. 수 있기 네. 때문에 절박한 책임감이 아주 노련해 보입니다.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다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확실히 국정 운영에 좀 확실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1월 위기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지 않다. 그렇죠. 네, 확실히 이렇게. 이제 2023년에 그 11월하고 지금하고는 진짜 그 이재명 대표 그러네요. 네, 상당한 이제 이 격세지감이 느낍니다. 불과 1년인데도 그래요. 그러네요. 네.